네, 어제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무리한 2월 국회, 오늘부터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본격적인 입법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 회견을 열고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오후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합당에 반발하는 초선 의원들 간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두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0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이어진 이제 회견을 통해서 가장 이제 방점을 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개헌과 관련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까지 동시에 하자.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이제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민 투표는 국민투표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투표법이 지금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재외국민은 투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투표법은 설 전후에서 개정을 하는 그런 이제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국민투표법은 개정을 해야죠. 예. 헌재에서 이게 헌법 불일치가 나왔으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재외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되고 있고 제한된다고 하면 이것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헌재에서 경우가 나온 것에 대해서 뭐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 간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늦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헌법 개정 문제는 이게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이견이 없는 부분만 하자는 게 이제 여당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헌법 개정을 하면 개헌을 하자고 하면 또 뭐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임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시간도 없고요. 예. 그렇게 되면 개헌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이 헌법이 사실은 87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네. 보고요. 합의를 해서 이건 또 개헌을 합의 안 하고 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 하더라도 합의 없이 개헌을 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3분의 2 통과에 되겠어요? 야당이 예, 반대하면 맞습니다.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리고 예. 원포인트 개헌은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견이 없는 지점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야당도 가슴을 열고 함께 좀 대화해서 이견이 없는 지점이라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두고 예를 들면 통치 체제 이런 부분은 또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들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 나간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헌법이 좀 더 우리의 실생활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장 부위원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개헌의 좀 물꼬를 이번 기회에 좀 틀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것이 뭐 87년 체제, 1987년 네.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서 지금 현재의 헌법 체제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오래가 됐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우리 헌법은 아직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대에 맞고 그리고 헌법 전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뉴노멀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네. 맞춰서 헌법적인 그런 구성 요건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이 일단은 1차적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민주당 다수의 180석 이상의 민주당이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 하나라도 들어준 것이 있습니까? 쟁점 법안 중에서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올해 들어서 개헌에 대해서 이제 국정의 중점 과제로 지금 선정을 해서 개헌 드라이브를 지금 걸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만 협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쟁점 법안은 오로지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만 그리고 정부에 유리한 것만 그렇게 해서 골라서 하는 이런 것은 협치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이상 예. 개헌은 쉽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 오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할 때 그때 일정을 조율하다가 이제 불발이 됐는데 아마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 이제 취임 인사차 오늘 이제 예방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예상했던 대로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을 이제 제안을 했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행정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은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 같고 또 정무수석은 얘기를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고 경청하고 가겠다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남 자체의 의미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임기를 맡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인사라고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 중이었기 때문에 만나기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 야당 대표의 의견과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정무수석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저걸 다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특히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여야 대표들하고 원내대표라고 만났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국민의힘은 참석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같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대표가 뭐든 원내대표라도 참석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뭐 국회와의 소통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날 수는 있겠지만 야당 대표만을 따로 만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여러 사안들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뭐 여기에 개입하고 아무리 여당이지만 여당이 자유롭게 정치적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와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뭘 결정해가지고 여당이 따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야가 먼저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상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당장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럴 만큼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그럼 야당과 여당이 만나서 얘기하지 왜 대통령이 그걸 얘기를 합니까? 쟁점 법안에 대해서 여당이 뭐 예를 들면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이라면 정청래 대표와 만나서 대화를 하시든 원내대표 간에 협상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부위원님은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이제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만나는데 저는 중요하다. 만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대화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미는 50%, 민주당을 미는 50%. 그러면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선언을 했고 과거 한국 정치를 보더라도 대통령과 야당과의 대표는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국민적 안정감을 통해서 결국은 그래서 통합과 탕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3특검이지 않습니까? 전재수 통일교 문제하고 그리고 공천 뇌물 그리고 세 번째는 항소 포기 문제. 예. 이 세 가지가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이것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을 같이 포용하고 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의 최고의 컨트롤을 타오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야당의 그런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모습 그것이 입법화되든 안 되든 그런 것들이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합당 갈등이랄까 합당 논란 이 부분이 지금 당면 과제인데 정청래 대표가 오후에 합당에 반발하고 있는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재선 의원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고 앞서서 최고위원들 황명선 의원이나 뭐 이현주 의원, 강득구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한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일련의 행보는 이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예. 그건 뭐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걸 좀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예, 합당을 얘기하기 전에 예. 미리 좀 의원들하고 의견 나누고 그리고 나서 발표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합당 문제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먼저 합당을 제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들 지금 뭐 말씀한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중진들 만나는 것을 먼저 하고 최고위원들도 얘기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나서 합당 제안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도 크게 바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물론 설득을 하는 작업은 필요하죠. 그건 뭐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당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합당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고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지만 절차가 너무 그냥 건너뛰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날짜를 정해놓고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합당 자체에서 반대가 아니라 시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졸속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여유를 두고 굳이 이번 지방선거에 반드시 그렇게 그 전에 합당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좀 더 논의하고 이러면서 긴 안목으로 합당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갈등이 줄어들 거다. 다만 시한을 정해놓고 어떤 걸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면 근데 합당 자체가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이슈 아닌가요? 그게 정청래 대표의 주장이죠. 예.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과연 시너지가 날 거냐? 예. 아니면 별 의미가 없을 거냐? 이런 또 마이너스가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합치면 뭔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의 예측이긴 하지만 예. 100%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구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합당 논란? 정청래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승부를 걸었다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음 총선이 남지 않습니까? 총선을 겨냥한다는 것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차기 대권을 향한 그런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하겠다고 갑자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대표가 선언하면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것이 또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것은 차기 대권을 향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권력 투쟁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정청래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대표의 직을 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대표로서 물러나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지 않으면 초재선 뭐 다선 이렇게 지금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더민초 68명입니다. 여기에서 성명에 참여한 인원은 28명, 불참이 36명, 보류가 3명. 그렇다면 40명이 정청래 대표의 합당에 저는 찬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다수의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민주당의 합당 이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여야가 모처럼 그 합의를 이뤘는데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는 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이제 의결하면 한 달간의 시한을 갖고 이제 그 논의를 이어가는데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마 이제 3월 초쯤에는 이제 통과를 하는 걸 목표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가 이번 그 관세 문제 해결하는데 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뭐 외교와 안보는 국익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 지금 현재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이라든가 세계의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예. 그런 전략을 보면은 관세라든가 보호무역주의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원 문제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관세 문제가 잘못되면 미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로 되고 글쎄요. 그렇게 되면 국익에 상당히 큰 그런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반미주의적인 성향이라든가 친중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네. 시그널이 온다면 예. 그러면 50%까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네. 정파적인 이익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비준 동의를 철회하고
여당과 야당이 지금 특별법을 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수 1명 이렇게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달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뭐 관련 법만도 뭐 6개가 지금 결의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이것이 잘 될 수 있을지, 또 미국은 또 어떻게 이제 호응에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네. 변덕이 심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발생하게 된 거죠. 대미 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통과를 못했어요. 11월에 저희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는 비준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 합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협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이번 트럼프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협상하고 들어가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쨌든 네. 특위에서 이 부분은 속도감 있게 해야 됩니다. 트럼프에게 무슨 빌미를 주면 안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뭔가 빌미를 잡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무슨 빌미라기보다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왜냐면요 법이 하나 상정이 내는 제안이 돼가지고 통과되는데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트럼프라는 분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11월에 법안 발의한 거를 지금 2월밖에 안 됐거든요. 2월 초. 그러면 5개월 최소 5개월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날짜도 정해놓지 않았어요. 법안을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런 계약 사안에 그런 것도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발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근데 소급 적용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의는 한 거잖아요. 글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을 자꾸 문제를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특위를 만들었으니 특위가 열심히 활동해서 이런 빌미나 꽃들이마저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문제를 삼거나 문제를 당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야당도 이제는 좀 목리 부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 2월 목리 부리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야당과 청와대라든가 정부 당국에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목리를 안 부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비준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하는 바람에 협상이 예,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비준을 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주장하다 보니 협상이 안 되는 어쨌든 거죠. 특위 구성에 합의를 해서 한 네네네. 달간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특별법이 이제 처리될 것 같은데 2월 임시국회 중요한 또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